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헨리 브릭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2살이 된 강아지 코코를 기르고 있는데요. 코코를 기르게 되면서 겪은 아주 기이한 일이 있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 18세 성인이 되자 혼자 살기 시작한 저는 할아버지가 저희 아빠에게 남겨주신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독립한다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나 하루하루가 즐거웠지만 그것도 한두 달이지 어느 순간부터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향수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제 고향은 이곳에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이 이 근처라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살게 되었기에 적어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여기서 쭉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택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려고 알아보던 중 마침 친구가 키우는 진돗개가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그 진돗개는 친구가 부모님의 일 때문에 한국에 살 때 입양했던 강아지로 친구 집에 갔을 때 첫눈에 반한 강아지였습니다. 새하얀 털과 올라간 귀, 늠름하고 의젓한 자태가 저를 사로잡았죠. 친구에게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좀 망설이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진돗개는 깔끔하고 성격도 얌전해서 집안을 잘 어지럽히지 않아 키우기엔 괜찮지만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 훈련을 잘 시켜야 하는데 자기처럼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이 아니라 생초보자에게는 힘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는 괜찮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내키지 않아 하는 친구를 설득해 강아지를 입양한 저는 코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친구가 사회화 훈련에 신경 쓰라고 하도 잔소리를 해댔기에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자주 마주칠 환경을 조성해줬습니다. 다른 강아지와 주인이 있는 공원에 데려가고 새로운 장소에 갈 때마다 먹이를 주며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자 노력했죠. 그래서인지 코코는 집에 누가 와도 크게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도 애교를 부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코코는 무척 깔끔한 성격이었고 호기심 많은 새끼 강아지 시절을 지나자 집안 물건을 건드려 사고를 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생후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코코는 점잖지만 사람 앞에서는 살가운 강아지가 되었죠. 저는 친구한테 으스대며 키우는 거 하나도 안 어렵던데? 주인을 잘 만나서 그런가? 라고 말했죠. 그러나 곧 저는 이것이 저의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생후 1년 2개월쯤 됐을까요? 성견이 된 코코는 본격적으로 사람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코코를 무척 예뻐해줬던 옆집 부부 다니엘과 이블리는 예전과 달리 코코를 쓰다듬는 것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 코코는 어느 순간부터 옆집 부부를 보면 적대심을 드러내며 사납게 짖어댔거든요. 특히 옆집 부부가 손님을 데려왔을 때는 낮은 울타리를 넘어 달려들려고 해 제가 온몸을 던져 제지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집안과 마당을 오가며 즐겁게 뛰놀며 지냈던 코코는 이제 산책대를 제외하고는 집안에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밖에 있으면 언제 사람에게 공격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코코가 왜 그러나 싶어서 훈련사에게 상담소도 받아보고 트레이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짱 도루묵인 게 훈련사와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지는 것 같아도 데려오면 또다시 사람을 보고 으르렁댔습니다. 그나마 원래 주인이었던 제 친구나 부모님처럼 집에 가끔 놀러오는 손님들은 경계하지 않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새끼 강아지였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서 그런 듯 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 새벽 일찍 일어나 인적이 드문 숲으로 가 코코를 산책시켰습니다. 코코는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제 보폭에 맞춰 걷고 있었죠. 저랑 있을 때는 이렇게 얌전한데 대체 다른 사람들만 보면 왜 이렇게 위협적인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쯤 저 멀리서 인형이 보이며 다투는 듯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 목소리가 낯익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니 옆집 부부였습니다. 저는 코코가 또 공격성을 드러낼까봐 재빨리 목줄을 잡아당기려고 했지만 코코가 한 발짝 더 빨랐습니다. 코코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옆집 부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옆집 부부 다니엘과 이블린이 위험해요. 라고 외치는 제 소리를 듣고 피했지만 코코는 다시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코가 또다시 공격해오자 저는 이블린 쪽으로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코코는 제 다리를 물었다가 곧 상대가 저임을 확인하고 놀라서 재빠르게 뒤로 몸을 물렀습니다. 다니엘과 이블린은 저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코코도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코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다가오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코코는 제 명령에 움찔거리더니 낑낑대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블린과 다니엘은 부축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세게 물린 건 아니라서 괜찮다고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또 이 부부가 또 코코에게 해코지당할까 걱정돼 빨리 가라고 재촉했죠. 부부는 정말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냐고 재차 묻다가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어쩔 수 없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망부석처럼 앉아있던 코코는 부부가 사라진 뒤 제 곁에 다가왔지만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코 때문에 새벽 산책 나오느라 수면 부족에 사람들한테 공격할까봐 신경이 항상 곤두선 상태에서 생활했던 저는 더 이상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코코를 놔둔 채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코코가 쫓아오면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코코를 버려둔 저는 얼마 전 폐업한 야영장 쪽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수돗물은 아직 쓸 수 있었기에 물로 상처를 씻었죠. 상처는 가볍게 물린 정도로 별로 심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 빨리 처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코코와 있을 때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던 저는 혼자 있게 되자 어느 정도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한순간이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코코를 놔두고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코코가 아무리 잘못했다지만 저밖에 모르는 강아지를 혼자 버려두고 와버린 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코코를 달래줘야겠다고 생각한 그때 저는 짐승이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본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뒤에는 산만한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크기의 멧돼지를 본 건 난생 처음이었죠. 순간 저는 어제 봤던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는 텍사스주는 미국에 있는 멧돼지의 3분의 1 이상이 몰려있을 만큼 멧돼지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최근 멧돼지들이 등산로나 야영장까지 내려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숲에서 야영하거나 산에서 트레킹하는 행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봐놓고도 숲에 오다니. 평소에 괜찮았으니 나한테는 무슨 일이 안 생기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제발 멧돼지가 제 쪽을 보지 않기를 바랐지만 꼭 이런 바람은 이뤄지지 않죠. 저를 포착한 멧돼지는 발길질하며 저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막상 거대한 짐승을 맞닥뜨리니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와 발이 도저히 땅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멧돼지가 저에게 달려드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을 감음과 동시에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짖는 소리는 저에게 몹시도 익숙했죠. 설마 코코? 깜짝 놀라 눈을 뜬 저는 어느새 멧돼지가 저에서 코코로 목표물을 바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코코는 달려드는 멧돼지를 잽싸게 피했죠. 멧돼지는 다시 코코를 쫓아갔지만 코코는 멧돼지가 가까이 다가왔다 싶으면 방향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코코가 계속 반대 방향으로 트는 상황이 반복되자 멧돼지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코코가 멧돼지에게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격했다가도 다시 휙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한마디로 잽싸게 치고 빠지는 것이었죠. 멧돼지는 혼란스러운 듯 제자리에서 빙 돌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라졌습니다. 코코는 멧돼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에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코코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코코가 자기보다 훨씬 큰 멧돼지를 상대한 것 때문에 무서워서 우나 싶었습니다. 한데 코코의 시선이 제 다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는 아직 제 다리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에도 제 걱정밖에 하지 않는 강아지를 보니 순간 울컥해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와락 껴앉자 코코는 제 품 안에 더 파고들더니 어깨에 자기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죠. 코코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죄책감 등 여러 감정이 몰려와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와서 지갑을 챙기고 병원에 가 코코에게 물린 부위를 보여준 저는 다행히도 감염된 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 저는 코코가 사람을 보고 짖더라도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참자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종강날이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 저절로 눈이 떠지더군요. 결국 잠을 깬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어 코코에게 밥을 주고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웅성거리는 사람들과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옆집 부부 다니엘과 이블린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온 말은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죠. 이 집 부부가 어떤 사람을 해코지한 뒤 자기 집 정원에 묻어버리고 사건을 은폐했다네. 누가 봐도 착하고 선량해 보였던 젊은 부부가 실은 범죄자라니.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저는 인터넷 기사에서 옆집 부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뉴스에 따르면 이 부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계속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인이 왜 갚지 않냐고 따지러 오자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만 다니엘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다니엘과 이블린은 지인을 정원에 묻었다가
이후 주검을 옮기려고 숲에 자리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개를 데리고 이 숲을 산책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계획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자기 집 정원 뒤쪽에 계속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말한 옆집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저를 뜻하는 게 뻔했습니다. 그럼 그때 다투고 있던 게 설마 죽은 사람 때문이었단 말이야? 소름 끼쳐.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정신 팔린 상태였었던 저는 환기 때문에 잠시 열어둔 문으로 코코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를 챘을 땐 이미 코코는 밖에 나가 있었죠. 깜짝 놀라 나가보니 우리 집 앞을 마침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울타리가 있다지만 너무 낮아 혹시라도 덮칠까 걱정되었는데 코코는 놀랍게도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 뿐 이전처럼 사람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코코를 보고 있던 사람은 너무 귀엽고 늠름한 개라고 탄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던 저는 곰곰이 고민하다가 곧 머리를 망치로 때린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당장 컴퓨터로 달려가 다시 한번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월 15일. 역시 그날은 제가 잠시 집을 비웠던 날이 맞았습니다. 1박 2일로 잠시 짧은 여행을 다녀온 적 있는데 애완견이 금지인 호텔이라 코코를 두고 가야 했었습니다. 저는 당장 CCTV와 연결된 프로그램을 켜서 2월 15일 밤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현관 앞에 있는 코코는 꼬리를 바짝 세우고 무언가를 경계하듯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코가 바라보고 있는 쪽은 바로 그 옆집 부부가 지인을 묻었다고 하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 코코는 이유 없이 사람에게 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코코가 사람에게 짖었을 땐 항상 옆집 부부가 있었습니다. 코코가 옆집 부부를 적대시하게 된 시기도 제가 여행을 갔다 온 후였고요. 코코는 위험한 사람을 경계했고 저를 지키기 위해 제 주변을 맴돌면서 짖거나 부부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코코를 꼭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주인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진돗개 코코. 정말 입양하기 잘한 것 같았습니다. 말을 안 듣는 강아지인 줄 알았던 코코의 놀라운 진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